정규 분포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산확률 변수의 내용이랑 오늘 배울 연속 확률 변수 내용이랑 조금 비교해 가면서 가셔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하긴 할 텐데 내용이 길고 많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셔야 돼. 정규분포. 정규분포는 결국 가장 마지막에 하는 거고, 월요일에 우리 확률 변수 했잖아요. 처음 확률 변수. 확률 변수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 아이고, 2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 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이산확률 변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산확률 변수. 이산확률 변수는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한 거야? 확률 변수라는 게 일단 뭡니까? 확률을 발생시키는 어떤 시행 속에서 사건을 수치화한 건데, 이산확률 변수라는 것은 뭐 횟수, 개수, 뭐 요런 것들을 이제 확률 변수로 잡게 되면은 유한하고 정수 단위로 이렇게 딱 떨어져 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확률 변수가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 이산확률 변수라는 걸 그 용어를 썼었고요. 이산확률 변수는 지금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뭐였냐면은 확률 변수들을 쫙 다 나열을 하고 그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각각 확률값이 발생하니까 뭐 x1부터 해가지고 그에 대한 확률 p1 해가지고 이걸 다 구했잖아. 이걸 뭐라고 불렀어? 확률 분포표라고 불렀죠, 그쵸? 그리고 확률합은 1이다. 이렇게 확률 분포표를 정리할 수가 있었어. 왜냐면은 이산확률 변수에서 어떤 시행에서 확률 변수부터 다 파악을 하고 그 녀석이 최소, 최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확률값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확률 분포표를 작성을 했고요. 그쵸? 그 확률 분포표를 작성하게끔 해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값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함수도 우리가 했었잖아요. fx는 한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 함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확률?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 나오는 이 녀석을 확률 질량 함수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녀석 그래프도 그렸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졌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첫 번째 확률 변수가 이렇게 있으면 그 녀석에 대한 확률값, 두 번째 녀석에 대한 확률값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선분 형태로 그렸지? 마지막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분 길이의 합이 뭐다? 1이다. 요 내용을 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서 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기대값이라고 불리는 평균도 구하기도 했었고, 분산도 구하기도 했었고, 표준 편차 구하기도 했었잖아. 평균은 어떻게 구했지?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쫙 더해가지고 계산한 것이고, 분산은요? 제곱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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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의 평균에서 마지막에 평균의 제곱을 빼면서 분산을 구했었고,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했더라?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서 이렇게 구했었죠. 그쵸? 됐나? 여기까지가 이제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었고, 다시 여기서 마지막으로 넘어갔던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어떤 독립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n회의 독립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으면은 그 확률 변수는 무슨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했죠? 이항 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얘기했어요. 이항 분포 내용이 뭐였어요? 이항 분포,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인데, 그 이산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 변수일 때야? 무언가 독립시행을 n번을 해. 근데 그 n회 중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갖다가 확률 변수를 잡으면은 그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은 요런 표기법으로 시행 횟수와 매회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바로 구할 수가 있었다. 이런 행위를 통하지 않고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어떻게 정했다? EX는 NP, VX는 NPQ, Q는 1-P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역시나 분산의 양의 제곱근으로 처리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산확률 변수와 이항 분포 과정으로까지 넘어가는 거였어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항 분포는 이산확률 변수 내용인데 독립시행에서의 사건의 횟수를 확률 변수로 잡았을 때가 이항 분포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기억나십니까? 오늘 할 건 뭐다? 연속 확률 변수다. 연속 확률 변수다.
연속 확률 변수다. 쭉 한번 비교를 하면서 위에 거랑 비교를 하면서 가볼게. 자, 연속 확률 변수예요.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자체가 이산 확률 변수처럼 툭툭툭 떨어져 있고 유한하지가 않아. 그 개수가.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를 뭐 시간이나 뭐 온도, 뭐 무게 등등과 같이 연속적으로 측정이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률 변수를 잡게 되면 그 녀석은 연속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제 8월 며칠인가 어제가 8월 7일 고영민이라는 사람의 하루 체온을 확률 변수로 잡았어. 그러면 최소값과 최대값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야. 뭐 최소값이 36도고 최대값이 37도라고 쳐봐. 그러면은 나의 체온이 하루 중에서 36.2도일 때가 있어 없어? 반드시 있지. 그리고 내 체온이 36.2도일 확률값도 존재하겠지. 근데 그 확률 변수를 요런 표로서 정리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최소값 나의 체온의 최소값은 알아. 36도래요. 오케이. 최대값은 몇이야? 37도래요. 알아. 오케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 확률 변수 이 사이 값이 정리가 돼야 안 돼. 뭐 끊는 단위를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로 할 거냐 두 번째 자리로 할 거냐에 따라서 뭐 달라지잖아. 그치? 뭐 내 몸무게가 36도였다가 36.1도였다가 36.2도였다가 이러지 않잖아. 그치? 몸무게는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 자체가 이제 작성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요런 게 작성이 불가능해요. 물론 확률도 구하기가 힘들어. 그치?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통계 활동을 통해서 이 양반이 36.2도의 체온을 가질 확률, 뭐 36.45도의 체온을 가질 확률, 그 확률을 측정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하단 말이야. 사실은. 그치?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는 일단 확률 분포표 개념은 나오지는 않아. 그걸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도 없거니와 뭐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여기까지 이해돼? 돼, 안 돼? 다만 봐봐, 이걸 쓰지는 않겠지만은 다만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은 반드시 존재를 해야 돼. 확률 변수로 잡았으니까. 그러면 그 확률 값이 등장하게 해주는 각 확률 변수, 어떤 연속 확률 변수 값일지 모르겠지만 그 확률 변수마다 확률 값이 등장하게 해주는 그 함수는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함수는 누가 가르쳐 준다? 뭐 신이 가르쳐 주시겠죠. 아니면 문제 제시가 되시겠죠. 무슨 시행, 뭐 무슨 확률 변수인지 모르겠지만 뭐 알려줄 수도 있고 그 함수 자체는 알려주실 거라고.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거 몰라도 우리가 작성할 수 없으니까 몰라도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이 등장하게 해주는 함수 자체는 문제에서 알려줄 것이다. 혹은 우리가 찾아야 될 수도 있는 거야. 그걸 갖다가 일단은 우린 탐구하게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자,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이 등장하게끔 하는 함수를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렀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은 이산 확률 변수 말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각 확률 변수마다 확률 값이 등장하게끔 해주는 함수의 명칭이 또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잘 들으셔야 돼. 지금부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값이 등장하게 해주는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불러요. 아시겠죠? 그럼 확률 질량 함수도 그래프가 있었으니까 우리도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그려볼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좀 아까 앞서서 했던 내용으로 할게. 이 사람이 나죠. 이 사람이 어제 가졌던 체온을 확률 변수로 잡으면 최소값, 최대값 36, 37인 건 알겠는데 그 각각의 확률 값은 지금 함수로서 표현을 해줬다 치자 이거야. 그러니까 요거 작성은 불가능하지만 여기 36을 집어넣으면 36도일 확률이 나오고 36.2를 집어넣으면 36.2도일 확률이 나오고 36.4845를 집어넣으면 36.4845를 가질 확률이 나온다. 그런 함수가 있다 치자 이거야. 그럼 그걸 그래프로 그릴 수가 있다고. 우리가
소체온이 36도였고 최대 체온이 37도였으니까 그 각각의 모든 요 사이의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값이 다 있을 거 아니야. 굳이 이 내용으로 연결을 해버리자면은 확률 질량함수처럼 여기도 최소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 뭐 이렇게 그 다음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이 다 이렇게 측정이 돼서 확률 질량함수 측면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변수가 퉁퉁퉁 떨어져 있으니까 선분으로 표현해도 이렇게 퉁퉁퉁 떨어져가지고 표현이 될 건데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계속되니까 확률 질량 함수처럼 표현을 하면 이렇게 빼곡히 채워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이해돼 뭔 소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너의 함수를 알기 때문에 최소 함수값에 대한 함수값과 최소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값에 대해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진다 치면은 다 그리신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색칠된 형태로 그려주시는 게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해되는 소린지? 확률 질량 함수 그리듯이 확률 밀도 함수도 똑같이 그리시면 된다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을 선분으로 표현한 느낌인데 연속 확률 변수는 그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드르르 계속되니까 선분이 계속 채워지는 거라고. 각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이. 이해돼? 그렇게 돼서 이렇게 색칠된 그래프가 생성이 되는 게 확률 밀도 함수고요. 사실상 테두리 여기 있는 함수가 여기 있는 그래프가 이 녀석의 함수값들을 나타낸 그래프인 거고, 중요한 거는 확률 질량 함수의 모든 확률 변수 x1부터 xn까지에 대해서 확률 질량 함수의 확률값을 모두 더한 것은 1이니까 이 선분 길이가 다 뭐였어? 대답해봐. 뭐였어? 이 선분 길이 합이 다 뭐였어? 1이었잖아. 그럼 여기도 봐봐. 어떠한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최소값부터 어떠한 확률 변수 최대값까지 연속적인 확률 변수들의 확률값을 지금 다 해놓은 게 확률 밀도 함수라며. 그러면 이 확률값들도 다 합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그 선분 길이 합이 1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매우 많은 선분이 쭉 더해져서 면적이라는 걸 이루고 있으니까 결국 이 면적이라는 값이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라고, 확률 밀도 함수는. 그럼 여기서 이제 G반은 모르겠지만 N반은 느낌이 나오죠? 확률 밀도 함수는 최소 확률 변수와 최대 확률 변수까지의 무슨 값이 1이 돼야 되는 거야? 넓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 정적분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는 거야. 확률 밀도 함수는 최소 확률 변수와 최대 확률 변수까지의 정적분 값이 인테그럴, 지금 요걸 예시로 들면 인테그럴 36부터 37까지 fx dx가 뭐가 된다고? 1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넓이가 무조건 1이 된다. 여기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의 첫 번째 성질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값을 물어볼 때 특정한 하나의 확률 변수 값에 대한 확률을 물어보지 않아. 뭘 물어보냐면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이쯤의 확률 변수부터 이쯤의 확률 변수까지의 확률을 물어봐. 예를 들어 이렇게 물어본다고. P로 물어보겠죠. P. 확률 변수가 x1부터 x2까지 될 확률, 뭐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돼? 요 면적을 구하시면 되는 거야, 지금부터. 물론 이렇게 복잡한 함수가 나오지 않겠죠. 정적분까지 쓰게는 안 나오는데 대부분 보통 1차 함수로 나오니까 우린 도형 넓이를 구하게 되면 되는 거야. 그게 확률값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뭔 소리인지 받아들여져? 확률 밀도 함수는 애초에, 그러니까 연속 확률 변수는 애초에 이 확률 분포표라는 게 있기야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작성을 못해. 어느 단위를 끊을지도 모르고. 작성을 못하지만 있다고 친다면, 누군가 확률과 통계의 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작성할 수 있겠지. 그 사람은 작성을 해놨다 친다면 여기서 이제 이산확률 변수 개념이랑 똑같이 갖고 오는 거야. 너의 각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을 구할 수 있는 함수도 있을 것이다. 마치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처럼 연속 확률 변수도 각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른다?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도 확률 질량 함수와 같이 그래프가 있으신데요.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변수가 툭툭툭 떨어졌으니까 불연속적인 퉁퉁 떨어져 있는 선분으로 그래프가 표현이 된다면, 확률 밀도 함수는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그 선분들이 계속 연속해서 일정한 확률값에 대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걸 길이를 다 합치면은 1이란 얘기니까 너의 면적값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볼 수가 있다고. 여길 되니?
여기까지 되겠어? 받아들여져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산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 함수까지 내용과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했으니까 이 연속 확률 변수도 이상한 분포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정규 분포라는 내용인데, 정규 분포 내용을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까, 아니면은 이걸 여기까지만 좀 풀고 정규 분포를 설명할까 고민 중인데 어떻게 할까? 문제 풀고 정규 분포로 넘어갈까요? 네. 그래, 그러자. 그럼 아래쪽 불만 꺼져. 정리할 사람은 정리를 하세요. 괜찮아? 너무 졸려? 파원행방. 자, 여기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정규 분포고요. 미리 설명만 해드리자면 정규 분포로 넘어가고, 정규 분포에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으로 넘어가요. 표준 정규 분포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이산확률 변수의 마지막 단계였던 이항 분포랑 연속 확률 변수의 마지막 단계였던 정규 분포 및 표준 정규 분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이항 분포가 또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로 넘어가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야. 자, 필요한 거 적어 두시면은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탁탁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그 각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값이 존재할 것이고, 그걸 정리해 놓은 게 확률 분포표다. 이걸 통해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가 연속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뭐 확률과 통계시는 이걸 작성할 수도 있겠지. 최소 확률 변수와 최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못해? 우린 못해. 그래서 바로 그냥 그 각 확률 변수의 연속적인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값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함수를 알려줍니다. 그걸 갖다 뭐라 부른다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럼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왔으니까 그래프가 있고 성질이 있을 건데, 그걸 다시 확률 질량 함수랑 비교하자면,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값을 쭉 이렇게 선분 형태로 표현해 놓은 게 함수값이 확률값인 그런 그래프고, 그게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각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이 쭉 확률값이 선분으로 늘어들어져 있는데, 얘는 툭툭 떨어져 있으니까 길이 합이 1이라는 것이고, 얘는 연속적으로 있지만 어쨌든 확률값의 합은, 총 확률값의 합은 1이니까 이 선분 길이 합이 쭉 1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얘가 면적이라는 걸 이루고 있으니까 면적이 몇이다? 1이다. 그걸 정적분으로 좀 연결해도 좋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요. 그러면은 얘들아, 어떤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지금 요 행위가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평균 구해 못 구해. 평균 못 구하죠? 왜? 평균 구하려면 이거고 이거 곱하기 해야 되잖아. 그거 해가지고 요거 구해야 되잖아. 근데 해 못해? 못하지. 이걸 작성을 못하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는 할 수 있어요. 봐봐. 이산확률 변수에서 평균이라는 거, 기대값이라는 건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한 걸 다 더한 거잖아. 그치? 근데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을 나타내주는 게 여기 있다며. 그치? 얘를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뭐야? 1이잖아. 근데 나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다? 확률 변수와 확률값을 곱한 걸 다 더한 거잖아. 그렇다면 여기다가 변수 x를 하나 딱 곱해가지고 얘를 어디부터? 최소 확률 변수부터 최대 확률 변수까지 정적분 때려주시면 그게 뭐가 된다? 이게 평균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확률 변수, 확률 변수와 확률값을 곱한 함수를 정적분 때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직 G반은 할 수 없죠. M반은 가능은 하다. 함수가 주어지면. 자, 문제 풀러 갈까요? 아래쪽 불만 꺼줘봐. 그 알구전을 보시면 돼요. 알구전. 잘 안 보이시면 알구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됐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시면 잘 읽어야 돼. 어떤 연속 확률 변수인지는 모르겠어. 뭘로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확률 변수의 최소값이 몇이야? 대답 좀 해줄래? 0. 확률 변수의 최대값은? 그렇지. 그러니까 쌤이 지금 처음이니까 해드립니다. 처음이니까 뭔가 확률 분포표를 작성할 수는 없겠지만 보자면은 0부터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확률 변수가 3까지는 있는 거야. 이해되니? 이걸 작성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이 튀어나오게끔 해주는 함수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일단 확률 변수가 0일 때 확률은 몇이야? 0이죠, 그쵸? 확률 변수가 3일 때 확률값은 3분의 2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사이는 모르겠어요. 뭐 집어넣으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실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갖다가 배정받았으면은 제시받았으면은 그걸 갖다가 그래프로서 해석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야. 저 행위가 사실은 무의미하니까. 그래프를 해볼까요? 확률 밀도 함수가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뭐 요렇게 그려주면 될 것이고 어디까지 그려야 돼요? 딱 3까지만 그려야 돼. 0부터 3까지. 여기가 이제 지금 뭐가 되냐면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확인해주면은 좋은 게 여기 이제 면적값은 몇이 나와야 돼? 면적값이 몇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겠지. 확률을 다 더한 거니까. 나옵니까? 3 곱하기 3분의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나오네요. 그쵸?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를 제시받았으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고. 1번에서 요구하는 게 뭐야? P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확률 변수가 0 이상 1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여기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1까지. 여기까지의 모든 확률값을 다 더하라는 얘기니까 결국 이만큼의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지? 자, 전체 요거의 면적이 1이었으니까 닮은 비가 1대 3이지? 그럼 넓이 몇이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아닌가? 맞잖아. 아, 닮은 비가 1대 3이니까 넓이 비는 1대 9, 전용 넓이는 9분의 1. 아, 큰일 날 뻔했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은 2번 1부터 3까지래. 2번 보이십니까? 확률 변수 x가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넓이 몇이야? 9분의 8이 되겠죠? 아까 1번 답이 지금 9분의 1이었잖아. 자, 3번 확률 변수 x가 2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여기 대충 2가 있을 텐데 여기부터 쭉 다 보란 얘기가 아니고 요 부분만 확률 변수의 최대값은 3이니까 여기 부분의 넓이만 봐줘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이거 넓이 구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그쵸? 넘어가도 될까? 네. 요거 넓이 구해서 1에서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는 kx고 확률 변수의 최소값은 0, 확률 변수의 최대값은 4다 이렇게 돼 있어. 역시나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돼 있고요. 쭉 그려준 다음에 시작을 해보자. 확률 변수 4, 0 여기까지가 끝이야. 그 다음에 4에 대한 확률값은 알아.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 kx니까 여기가 4k에 대한 값을 가지게 되고요. 우리는 k 값을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뭐밖에 없다? 여기 넓이가 몇이라는 거, 여기 넓이가 1이라는 것밖에 쓸 수가 없다. 그치? 자, 넓이 구하자. 4 곱하기 4k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뭐가 됩니까? 8k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k 값은 몇이야?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k는 구했고요. 그렇게 해서 1부터 3까지의 또 확률값을 구하래. 1은 대충 여기일 것이고 3은 대충 여기일 거니까 이거 넓이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거 넓이 구하시면 되는데 쌤 넘어가도 될까? 그냥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치? 전기공포에게 바로 나오네. 불 다시 켜주세요. 자, 지금부터 좀 어려워져요. 정신 차리셔야 되들. 다시, 아유, 뭐야, 빨간색이 왜 나와? 너무 졸려? 일어나 있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하는 거야. 자, 연속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표 작성이 우리한테 요구되지는 않고 어떤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연속 확률 변수가 제시가 된다면 확률 밀도 함수를 제시해 준다 그랬지, 그치? 그럼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떠한 확률 변수를 잡느냐에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의 종류가 천차만별로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야, 그치? 확률 밀도 함수의 종류는 어떻다고? 무시하게 많을 거 아니야. 뭐 기온 조사했거나 뭐 강설량 조사했거나 강우량 조사했거나 뭐 시간에 대한 거 뭐 사람들이 지하철을 기다리는 평균 시간 조사했거나 뭘 조사했는지에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가 천차만별이겠지. 맞아? 그런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뭔가 자연현상, 사회현상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연속 확률 변수를 잡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확률 밀도 함수 하나가 있거든? 오케이? 잘 봐.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쌤이 적어 드릴 건데,
잘 들으셔야 돼. 자, 어떤 연속 확률 변수를 잡았다 치자 이거야. 자, 연속 확률 변수를 잡았어. 최소 확률 변수는 x1, x2 해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가 쭉 이렇게 xn까지 있다 치자 이거야. 물론 이런 게 의미가 없어. 지금 연속 확률 변수니까. 여기까지 얘들 상황이 연속 확률 변수야. 알겠어? 그러면 이 녀석들의 반드시 평균도 있을 것이고 분산도 있을 것이고 표준 편차도 있을 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주셔야 돼. 우리는 몰라. 신만 알아. 신은 알아. 어떤 연속 확률 변수를 막 잡았는데 걔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존재해 안 해? 신은 아신다고. 존재한다고. 그랬을 때 이 녀석이 각각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값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게 있다고. 근데 그 녀석이 니들이 알아야 될 녀석은 아니거든요. 이게 알고 전에 없을 거야. 뭐 적어두시면 좀 괜찮은데 알고 전에 있나? 정규분포 함수에서 정규분포 함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 110쪽에 아니구나. 109쪽에 보면은 109쪽에도 안 나와 있는데. 아, 나와 있구나. 108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네모박스 중간에 보면은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돼 있죠? 거기에 x 마이너스 m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함수가 하나 있잖아. 이거 맞아요? 자, G반은 모르는 게 하나 나와요. 이 녀석 모르죠? 이게 뭔지 모르죠? 근데 나머지 건 다 알아. 갑자기 확률 밀도 함수에 파이도 튀어나오고 이 시그마랑 m도 튀어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이 녀석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 값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이 1이고 표준 편차가 3인 집단이 있다 치자 이거야. 그럼 확률 밀도 함수가 여기다가 이제 3 채워놓고 1 채워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특이한 확률 밀도 함수로서 확률 값이 튀어나오는 연속 확률 변수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건아 제발 일어나. 파원 행방했는데. 일어나봐. 다시 얘들아, 처음이 중요하다. 어떤 연속 확률 변수들이 있어. 쫙 있는데 얘네마다 확률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확률값이 튀어나오게끔 해주는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이걸 따라가 확률 밀도 함수가. 그런 확률 변수들을 갖다가 라지 x라고 했을 때 이 녀석들은 뭘 따라간다라고 하냐면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냥 받아들이세요. 다시 연속 확률 변수가 드르륵 있으면은 걔네들끼리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연속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각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값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확률 밀도 함수가 특이하게 딱 저 녀석인 그런 확률 변수들, 연속 확률 변수들이 있으면 걔네들은 뭘 따라간다? 지금부터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자고. 딱 저 함수를 따라갈 때야. 물론 이 녀석들은 지금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여기에 관여를 하죠. 지금 여긴 분산이죠. 사실은 여기까지 받아들여. 그냥 어떤 연속 확률 변수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각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값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얘야 얘. 그럴 때 이 녀석들은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기호를 어떻게 적냐면 정규분포가 영어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거든요. 그래서 n자를 쓰시고요. 여기다가 평균과 분산값을 적어줍니다. 표준 편차의 제곱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야. 이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한 표기법이야. 자, 예를 들어서 보자. 나 어떤 연속 확률 변수들을 갖다가 막 조사를 했는데 걔네들의 평균은 3이고 표준 편차 값이 1이야. 그런데 걔네 각 연속 확률 변수 x1부터 xn까지 얘네마다 확률값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확률 밀도 함수가 쟤네래. 그러면은 너네들은 지금 뭘 따라간다고 볼 수 있다고? 정규분포를 따라간다고. 그리고 표기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3,1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라고. 사실은 요거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들아, 너무 많이 쓰여요. 이 확률 밀도 함수는 너무 많이 쓰여가지고 가우시안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가우시안 분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정규분포는. 여기서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정규분포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얘들아. 연속 확률 변수가 신기하게도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값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함수가 요걸 이렇게 따라가더라 이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G반은 또 계산도 못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찌됐건 얘들아,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정규분포라고. 이게 정규분포야. 그럼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저 녀석이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를 알아야 돼.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돼. 저 녀석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해되겠어요? 무슨 소린지? 쌤이 지금 연속 확률 변수지만 얘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렇게 적는 게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적어 놓은 채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봐봐. 이게 확률 변수 축이야. 확률 변수 축이야. 알겠죠? 확률 변수 축이야. 원래 이제 가우시안 펑션에서는 확률 변수가 저기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다 존재해. 이렇게 제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아. 정의역이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실수 전체라는 얘기 알겠지?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되는 거야. 얘는 정확하게 대칭이거든요. 대칭 함수야. 어디에? 확률 변수의 평균값에 대해서 중심극한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고요. 종 모양의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종 모양의 곡선 형태의 그래프가 돼. 그럼 이 그래프의 모양은 또 누가 결정짓느냐? 평균이 그냥 축의 위치를 결정짓고요.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모양, 그러니까 얼마나 완만하게 가느냐, 얼마나 중심에 저 몰려있는 애, 뾰족하게 있는 애를 결정짓는 게 지우야! 누구냐면은 시그마 값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져요. 그래프를 한번 잘 살펴봐. 어차피 파이는 상수야. 파이는 상수야. 그러니까 숫자로서 고정된 값이라는 거야. 그럼 변수가 지금 시그마하고 m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어차피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일 것이고 넣어서 계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얘가 하는 역할은 결국 x 빼기 m이니까 m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겠다 이 얘기고요. 얘네들의 값이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그래프의 형태가 결정이 지어진다고. 잘 봐. 이 녀석이 시그마가 예를 들어서 1일 때의 그래프라고 쳐볼게. 이 녀석이 그래프가 시그마가 1일 때의 그래프야. 이렇게 시그마가 1일 때의 그래프야. 그러면은 평균값은 동일한데 어떤 확률, 연속 확률 변수 조사했을 때 시그마가 딱 2배가 되는 녀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녀석들의 정규분포를 따르는 곡선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그거 정도는 알아주시면 좋겠다고. 너네 저기서 봐봐. 시그마 값이 증가하면은 전체 함수 값이 늘어나 줄어들어? 줄어들게 되겠지. 왜? 일단 분모는 커지는 게 여기가 맞잖아.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얘는 요게 지금 줄어드는데 이게 결국은 음수니까 분모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되면은 뭐 지금 그렇게 판단하기 좀 힘든데 그냥 받아들여야 돼. 잘 봐. 시그마 값이 늘어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뭔가 압박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자. 얘들아. 시그마는 표준편차잖아. 표준편차는 산포도를 얘기한다고. 자료들이 대표값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를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시그마가 1인 애들은 평균의 자료들이 이만큼 모여있다는 얘기고 시그마가 커지면 같은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흩어진 정도가 심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요런 식으로 좀 짜부가 되는 느낌이 돼야 되는 거야. 평균으로부터 밀집한 애들이 적어지고 평균으로부터 멀어진 애들은 많아져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뭔 소리인지 받아들여져? 되니? 그럼 시그마가 3이 되는 집단은 평균은 동일해. 1반, 2반, 3반 수학 평균이 다 70점이야. 근데 1반은 시그마가 1이야. 표준편차가. 2반은 시그마가 2야. 3반은 시그마가 3이야. 그러면 3반은 뭐 요런 식으로 성적이 분포가 되는 거라고 지금. 이해돼요? 시그마 값이 높아지면 평균으로부터 멀어진 애들이 많다는 얘기니까. 그럼 여기서 봐봐. 이제 중3 통계에서 얘기했던 건데 1반, 2반, 3반 중에서 성적이 가장 고른 반이 어디야? 3반?
1반이다 손 들어봐. 3반이다 손 들어봐. 생각을 좀 해봐. 1, 2, 3반 중에서 성적이 가장 고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무슨 반이다? 2반? 2반은 아니지 마. 애매하잖아. 뭘 애매한 거야? 성적이 가장 고르다. 얘들아 1반이다 손 들어봐. 아니다 3반이다 손 들어봐. 지금 3반. 성적이 고르다라는 것은 착각하기 쉬워요. 뭔가 얘네는 뾰족하고 얘네는 이렇게 짜부돼 있으니까 뭔가 평평하니까 땅이 고른 느낌이라서 3반이 고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적이 고르다, 분포 상태가 고르다라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더 밀집돼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몇 반이 되는 거야? 1반이 성적이 고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 및 분산값이 작을수록 무언가 분포 상태가 고른 거야. 알겠지? 이해되겠어? 뭔 소린지 받아들여져? 윤서 되니? 잠겠어? 좋아, 잘하고 있어. 다시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읊어드릴게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어찌됐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값이 있을 건데 이 연속 확률 변수들에 대한 확률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함수가 딱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면 그 연속 확률 변수들은 무슨 상태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그리고 나서 정규 분포 함수의 가우시안 펑션의 그래프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평균, 그 녀석들의 평균으로부터 대칭인 형태의 종 모양의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모양의? 종 모양의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너네 종 알잖아, 종. 뱅뱅 친 종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종 모양의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집단, 첫 번째 연속 확률 변수 집단과 두 번째 연속 확률 변수 집단이 평균은 같고 표준 편차가 다르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다르게 그려진다. 물론 표준 편차는 같고, 야, 표준 편차는 시그마 1로 같은 집단이 있고 평균만 달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요 집단으로부터 평균이 다르니까 그냥 평행이동된 관계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냥. 표준 편차가 같고 평균이 달라지면은 그냥 평행이동 관계가 되는 거라고. 분포 상태는 동일하니까. 너의 노력, 칭찬 스티커 20장 발부할게. 아, 그거는 내가 잘못했을 때잖아.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게 정규 분포야, 정규 분포. 정규 분포라고. 그럼 잘 봐. 여기서 더 어려워져요. 계속해서 갈게. 원테이크로 가자. 자, 다시 어떤 연속 확률 변수들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만은 이 그래프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정규 분포 곡선의 그래프도 뒤지게 많아. 왜? 평균도 연속 확률 변수마다 다를 것이며 시그마 값도 다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막 좌우로 왔다 갔다 그리고 뭐 폭도 다르고 이럴 거니까 확률 구하기가 애매해. 하지만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 확률 변수 x라고 합시다. 요걸 구하래. 다시 말해서 P 확률을 구하래. 어떤 연속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정규 분포 함수를 따르는 녀석이 있으면은 확률 변수 X가 이거 Z라고 하자. Z라고 할게. M 이상 Z 이하의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 방금 우리가 쉬운 확률 밀도 함수에서 했던 거잖아. 그치? 넓이 구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이거 구하라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은 계산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인테그럴 m부터 z까지 저 함수를 알 수도 없는 저 함수를 뭐 해야 되는 거야? 정적분을 해야 되는 거야. 못하잖아. 우린 못해. 못한단 말이야. 아, 못해 저거 못해. 저거 잠깐만 할 수도 있겠는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시키겠어, 안 시키겠어? 이거 시키면 아동학대야.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확률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특정한 어떤 표를 제시해서 구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규 분포에서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구하거든요. 표준화 얘기를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쌤이. 오케이? 그거 하면은 이제 이항분포로 연결만 시키면 끝이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정규 분포 얘기했으니까 정규 분포만 가지고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표준화 할게요. 자, 필요한 거 정리할 거 있나요, 혹시?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세요. 어떤 연속 확률 변수들이 각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값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함수가 이런 함수라고 한다면 그 확률 변수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오케이? 그 확률 밀도 함수에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 및 표준 편차가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찌됐건 요 확률 밀도 함수를 갖다가 확률값이 등장하는 연속 확률 변수들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된다고? 평균, 분산 이렇게 기억을 하시자고요. 이항 분포랑은 달라. 이항 분포는 시행 횟수와 시행의 확률이 들어가는 거고,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는 거야. 그거 구분은 잘 하셔야 돼. 알겠죠?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게 너무 많이 나오지? 아니 그냥 처음 보는 것 같아.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아우, 큰일 났네. 이게. 정규분포 문제 딱 2개밖에 없으니까 한번 풀어보자. 네. 어? 네, 딱 일어나. 얘들아, 잘 봐. 잘 봐. 쌤이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답니다. 아, 그러면 그 녀석들,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거시며, 그 녀석들은 확률 밀도 함수가 아까 그 복잡했던 루트 2파이 버시기 분의 1 해가지고 그런 녀석이겠구나 정도 인식하시면 돼. 알겠어? 그 다음에 그 녀석이 이 녀석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표현이 돼 있기를 46.08, 2.65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확률 변수 x들의 평균이 뭐란 얘기야? 46.08이란 얘기고, 그 녀석들의 표준 편차값이 뭐란 얘기야? 2.65라는 얘기야. 그러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종 모양의 곡선을 따라가면서, 어차피 얘 모양을 결정짓는 건 얘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중심극화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뭐가 된다? 46.08을 기준으로 대칭 형태의 종 모양의 곡선 그래프를 따라간다라고까지 인식하시면 돼.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되니? 받아들여져? 좋아서 그럼 봐봐. 이제 문제를 볼게요. P n-3 시그마 보다 크거나 같고, x가 m 플러스 3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0.9974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우리 m과 시그마를 알아 몰라? 몰라요. 왜 몰라? 야, m이 평균이야. 시그마가 표준 편차야. 2.65야. 자, 그럼 알파가 아니고 시그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조건부터 적어볼게. 잘 보세요. P n-3 시그마. 이게 나중에는 그냥 바로 계산이 되는데 표준화를 통해서 하면은, 지금 정규분포 처음 만났으니까 쌤이 차근차근 해드릴게. m 플러스 3 시그마가 0. 뭐라고요? 9974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잘 봐. 필요한 내용 설명할 게 많아. 아직 쌤이 아까까지만 설명하고 넘어왔는데. 자, 일단 이거 계산해볼까? m은 몇이라 그랬어요? 계산 빠른 학생들 좀 부탁해. 이게 m이고요. 얘가 시그마야. 자, 그러면은 m-3 시그마부터 좀 얘기를 해줘 봐봐. 46.08. 야, 계산기 좀 써봐, 빨리. 여기 계산기.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의지박약이야. 빼기 2.65 곱하기 3을 해야 돼, 일단. 38.13 아니 38.13 잘 봐. 잘 봐. 3 곱하기 2.65. 38.13 38점? 자, 좋았어. 자, 고맙다. 아직 갖고 있어요. 38.13 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해줘. 46.08 더하기 2.65의 3배. 54.04? 03. 자, 봐봐, 얘들아. 잘 봐. 여기서 할 얘기가 좀 있어요. 이게 0.9974래. 잘 봐라, 얘들아. 그럼 이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너와 너의 평균이 뭐야? 지금 얘와 얘의 평균은 m이지, 그치? 맞아? m으로부터 3시그마 빠졌고 m으로부터 3시그마 더했으니까, 결국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걸 저기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평균에서 3시그마 빠진 부분부터 평균에서 3시그마 더한 부분까지의 확률값이니까, 여기에 값을, 넓이 값을 얘기해 준 게 몇이다? 0.9974. 그렇지, 0.9974인데 쌤이 물어보고 싶은 건, 그러면 평균부터 3시그마까지의 확률값은 몇이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뭘로 나누면 되겠어? 2로 나누시면 되겠지, 그치? 0.48. 어쨌든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돼요? 그렇게 일단 1차적인 해석으로 첫 번째 조건을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에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P, 잘 봐. P, n-2번 2시그마래. 이게 계산 노가다를 엄청 시키네. 얘가 지금 또 며칠에 0.9544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얘들아 집중해라. 그럼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아까 여기가 봐봐 얘들아, 여기가 3시그마씩 빠진 부분의 넓이였잖아, 그치? 그럼 두 번째 조건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은 2시그마만큼 빠진 거니까, 굳이 얘기하자면은 요만큼의 넓이를 얘기해 준 거 아닐까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 받아들여져? 그럼 봐, 문제에서 38.13부터 51.38까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38.13을 등장했어요, 그쵸? 그럼 우리가 51.38이 누군지는 찾아줘야 돼. 빨리 이거 계산 좀 해줘봐. 40.78보다 크거나 같고, 이게 아마 51.38일 것 같은데? 51.38까지가 확률이 몇이라고? 0.9544라 이런 얘기야 일단은. 근데 우리 보고 뭐 구하래? 잘 들어. P 38.13 이상 그리고 51.88까지의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니까, 잘 봐. 아까 여기 이만큼이 지금 뭐였냐면은 38.13부터 54.03까지였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란 얘기야? 38.13이야 지금. 알겠지? 그 다음에 요 빨간색이 뭐였냐면, 빨간색이 너부터 너까지였는데 여기가 40.78이고 여기가 51.38이니까 여기가 뭐야? 51.38이란 얘기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요만큼, 이만큼의 넓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 맞을까요? 여기까지 인식하셨을까요? 근데 쌤이 아까 힌트를 조금 드렸지? 요 평균 중심으로부터 아까 이 노란색의 절반 값은 알아 몰라? 알지? 그게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이 파란색의 이만큼이나 어떻겠어? 같겠지? 그럼 난 이만큼은 구할 수가 있지. 이거잖아. 이거 절반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남은 게 지금 요 부분이 남았잖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그치? 맞아요? 지금 이거랑 이거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구했잖아. 누구의 절반이라? 얘의 절반이라. 그럼 이건 누구의 절반이라? 너의 절반이라.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돼? 종 모양이 대칭 따라가니까. 그래서 결국 너 더하기 너의 2분의 1 때리시면 답이 나오는 거라고. 계산해.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일단 이렇게 나온다니까. 우리가 정적분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쉬워요. 보세요. 이건 쉽습니다.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 자, 문제 보이죠? A, B, C 이렇게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걔네들이 다 정규분포를 따르고 정규분포 곡선을 나타내 준 건데, 비교해 보는 거야. 야, 이거 B랑 C랑 높이가 미세하게 다르니 같다고 봐야 되니 이거? 아니 근데 상관없죠. 미세하게 모양 같다고 봐야 되겠다. 자, 봅시다. B, C 중 평균이 큰 것은 C이다. 그렇죠? 맞죠? 왜? C가 평균이 여기고 B는 평균이 여기니까. 그렇지? 평균만 따졌을 때는 그래프의 축이 오른쪽에 있는 게 평균 값이 크다고요? 니은번 A, B 중 표준 편차가 큰 것은 A다. 야, 표준 편차가 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정규분포 곡선이 짜부가 된다 그랬지? 시그마, 표준 편차는 무게추라고 생각하세요.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무거워서 짜부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맞아 틀려? 맞죠. 제일 짜부된 게 어쨌든 A니까. 그쵸? 자, 디귿 A와 C 중에서 X의 분포가 고른 것은이라고 돼 있어. 자, 고르다라는 것은 평평하게 땅이 고르게 펼쳐진 게 아니야. 그래프가 중심에 많이 몰려있는 게 고른 거야. 알겠어? 그러면은 A와 C를 비교했을 때 많이 몰려있는 게 C니까 디귿은 틀렸죠. 그쵸? 예. 좋았어. 자, 이제 표준화라는 게 남았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로 갈게요. 문제도 뒤지게 많네. 불 좀 켜줄래?
자, 다시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고 그 녀석이 요상한 확률 밀도 함수의 확률값을 따른다면 우리는 그 녀석을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평균, 분산으로 표현을 하고요. 확률 밀도 함수가 야, 이거 설명 진짜 잘 들어야 돼. 오늘 하나도 이제 놓치면 안 돼. 그러면은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뭔 소린가 싶단 말이야. 자, 평균 대칭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쌤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지만 정규분포 함수의 그래프는 다채롭다. 왜? 이 표준 편차가 다르니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방금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떤 확률 변수 x1부터 어떤 확률 변수 x2까지 일정한 확률값을 구하라 그러면 이거 구하기가 방금 만만치가 않았지. 짜증났지. 그치? 아우, 이거 구하려면 p 확률 변수가 x1부터 아이고 뭐야 x2까지 이걸 구하라 그러면은 힘들다고. 그치?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이걸 언제 정적분하고 있을 것이면 문제에서도 뭐 알려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이걸 언제까지 다 구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면은 정규분포의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칠 건데 잘 들어. 이거 개념 잘 집어넣어야 돼. 이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칠 건데 표준화 과정을 거치기 전에 일단 표준 정규분포부터 설명을 할게요. 표준 정규분포는 말 그대로 표준이 되는 정규분포인데요. 잘 봐. 잘 들어야 돼. 진짜 잘 들어야 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보통 Z를 씁니다. Z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정규분포 중에서도 어떤 정규분포냐면은 평균이 0이고 분산 및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불러. 당연히 연속 확률 변수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평균이 0이고 기가 막히게 분산 및 표준 편차가 1인 연속 확률 변수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런 녀석들을 갖다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여기까지는 되지? 그래서 얘는 너무 이쁜 정규분포기 때문에 평균이 0이고 그래프도 분산 및 표준 편차가 1이기 때문에 그래프도 이뻐요. 뭐 이쁘다라는 건 그냥 얘가 기준이니까 그런 거고 0이고 분산 및 표준 편차가 1인 녀석들은 평균이 바뀌더라도 그래프가 다 일정할 거 아니야. 모양이.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다 구해놨어. 표준 정규분포의 평균부터 어떤 인의의 확률 변수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라고 합시다. Z까지의 그 확률 값은 실제로 정적분을 계산했던 컴퓨터를 돌렸던 다 계산을 해놨다고. 이거는 얘가 어디 있든지 간에 확률값이 0부터 확률값이 나오게 정리를 해놨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거야. 그걸 꺼내보세요. 표준 정규 분포표가 뭐다? 이거 원래 시중교재 맨 뒤에 보면은 우리 맨날 중학교 때부터 맨 뒤에 뭐 이렇게 표 정리된 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최초 마주한 게 뭐야? 제곱근표를 마주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마주한 표가 뭐냐면은 삼각비 값에 대한 삼각비표가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마주한 게 상용로그표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요거 정도 이제 볼 수 있겠어요. 표준정규분포표. 자, 표준정규분포표를 보시면은요. 봐봐. 표준정규분포표는 어떤 상황이라고? 딱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녀석의 평균이 0이고 분산 및 표준 편차가 1인 그런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녀석의 확률 밀도 함수는 종 모양의 대칭 곡선 함수일 것이고 평균은 0일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양의 확률 변수에 대해서 0부터 Z까지 이걸 표현해 볼까요? P 이거 Z1이라고 합시다. 0부터 확률 변수 Z가 Z1까지의 확률 값을 다 거기다 써놨는데 그냥 다 써놓은 게 아니고 이 녀석을 갖다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를 기준으로 얘를 0.00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3.49까지 나와 있죠? 3.49까지의 소수점 둘째 자리를 갖다 단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게 지금 표준정규분포표야. 이해돼요? 잘 봐봐. 선생님 물어보자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구하래. P 0 이상
2.31까지의 확률을 구해줘 이렇게 물어봤다 치자 이거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라고 얘들아? 잘 집중해. 0부터 표준정규 분포를 따라가 2.31까지의 확률을 구해줘 이렇게 물어본 거야 지금. 오케이? 그럼 어딜 봐야 돼?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세로축에서 뭘 찾아? 2.3을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찾아? 0.02를 찾아요. 크로스 시켜서 나오는 값이야. 뭐가 됩니까? 0.489이 되겠지. 그럼 이 면적의 넓이가 뭐라는 거야? 0.489인데 근사값이야. 알겠어? 근사값이 정확한 값이 아니야. 알겠지? 이게 이제 표준정규 분포표로서 정규 분포 확률을 구하는 거야. 표준정규 분포의 확률을. 그럼 선생님 물어보자. 하나만 더 물어보자. 이게 뭐라고요 지금? 0.4896? 그러니까 확률이 뭐란 얘기야? 확률 얘기하면은 뭐 확률이 0.4896이지 그치? 거의 2분의 1에 육박하죠 그쵸? 되니? 그냥 이거면 이렇게 물어본다 치자 이거야.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잘 들어봐. 잘 대답해봐. 이거 뭐야? 그렇지. 이거 몇 배 하면 돼? 2배. 마이너스 2.31부터 2.31까지니까 요거 딱 몇 배? 2배 하시면 되겠지? 그럼 이거는 잘 봐봐 얘들아.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봐봐. 확률 밀도 함수랑 x축이랑 이루는 부분의 넓이가 뭐라 그랬어 쌤이? 확률 밀도 함수랑 x축이랑 이루는 부분의 넓이가 뭐야? 항상 1이지. 그럼 여기 면적 다 더하면 뭐 돼야 돼? 그럼 이거 절반 끝까지 가면 뭐 돼야 돼? 0.5겠지. 맞아? 그럼 여기서 물어보는 게 확률 변수 z가 2.3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래.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 쫙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뭐라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확률 변수 그 표준정규 분포표에서 이게 0.4896이라 그랬지. 근데 여기는 몇이다? 그럼 뭐가 되겠어? 0.989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요거 이해돼? 받아들여져? 대칭곡선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0부터 이미의 양의 확률 변수까지의 확률값만 알려준 거야. 그 다음은 다 대칭성으로 뭐 0.5다 이런 거 이용해서 니들이 풀으셔야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니? 그럼 요거 3.5까지 있어요. 3.49까지 있어요. 왜냐면은 얘들아 봐봐. 3.49의 확률 봐봐. 확률 변수 3.49까지 확률을 보면은 0.4998이지. 거의 0.5에 육박하지. 거의 0.5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뒤로는 더 해봤자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더 안 하는 거야. 뭔 소린지 이해돼? 쭉 가면은 0.5인데 0.4998까지 일단은 확률 변수에 대해서 구해놓은 거로. 이게 표준정규 분포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는 이 표준정규 분포가 이미 계산을 해놨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표준정규 분포에 대한 확률 값을 미리 계산해 놨다는 이유는 뭐냐면, 무슨 정규 분포든지 간에 너를 표준정규 분포로 바꿀 거거든. 표준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떤 정규 분포든지 확률은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이야. 뭔 소리인지 잘 들어봐. 얘들아 지금부터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는 걸 할 거야.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그나마 오늘 외워야 되는 공식 하나가 나와 얘들아.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딱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산확률 변수로 넘어갈 거야. 자 보세요. 자, 어떤 이산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녀석에 대한 확률 변수는 0, 1, 2밖에 없다고 칩시다. 잘 봐. 이거 쌤이 그냥 비교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는 거야. 근데 확률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고. 여기서 괜찮지? 평균 어떻게 돼요? 평균 1인가요?
1. 분산 갑시다. 제곱곱 하면 2분의 1. 제곱곱 하면은 1. 빼기 평균 제곱 이렇게 하면은 분산 2분의 1이죠, 그죠? 시그마 2분의 루트 2야.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이 녀석을 갖다가 확률 질량 함수를 그리면은 0일 때 4분의 1 이렇게 하고 1일 때 2분의 1, 2일 때 4분의 1 이렇게 되지. 0, 1, 2에 대해서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잘 봐. 쌤이 요 확률 변수 0, 1, 2한테 우리 장난치는 거 할 거야. 너한테 장난칠 거거든요. 곱하기 2배도 하고 더하기 3도 할 거야. 이렇게 3도 할 거야. 이렇게. 그럼 확률 변수가 지금 x라고 하면 안 되지? 2 라지 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야. 맞니? 맞아요? 불러봐. 그러면 확률 변수가 일단 어떻게 변해? 3 맞아요?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이렇게 변하죠. 평균 어떻게 변해? 이거 얘기했잖아 그때. 5가 되겠고 분산 어떻게 변해? 2 이렇게 되겠고 시그마는요? 이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정확하게 가야 돼. 2x 플러스 3 몇이라고요 이거? 5 뭐라고 이거? 2 팔 아프다. 루트 2 이렇게 돼요. 잘 봐, 잘 봐. 쌤이 뭐 하나는 안 그렸냐면 저기서 있던 확률 질량 함수는 안 그렸어 지금. 이해되지? 왜냐면 얘들아 봐봐. 확률 변수 0, 1, 2에 대한 확률 값이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럼 봐봐. 여기서 이렇게 넘어왔을 때 요거일 확률 값 변해 안 변해? 확률 값이 변하니 안 변하니? 잘 들어봐. 니들이 화살을 쏘아. 근데 명중할 확률이 10분의 1이야. 오케이? 근데 명중을 하면은 1000만 원을 준대. 그럼 확률 변 아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좀 힘들겠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잘 봐. 잘 봐. 니들이 뭔가 뽑기를 하는데 거기서 뽑기에서 나오는 번호는 0, 1, 2야. 그리고 확률은 이렇게 된다고 치자고. 오케이? 근데 니들이 뽑은 번호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해가지고 그 금액으로 해주겠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0번, 1번, 2번 뽑을 확률이 이렇게 되지만 그걸 금액으로 취환하면은 1000배를 한다 그랬으니까 2000원을 받을 확률이나 숫자 2번을 뽑을 확률이나 다 어때야 돼? 4분의 1인 거지. 그냥 의미만 바뀐 거지. 다시 말해서 확률 변수에다가 2배 플러스 3을 했다고 해가지고 확률도 2배 플러스 3이 되는 거야? 아니지. 확률 변수에 1000배를 해가지고 그걸 금액으로 환산해서 생각을 해도 어차피 확률 값은 어때야 돼?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확률 변수에 마치 묻어있는 확률은 그대로 같이 간다라는 느낌이거든? 이해돼? 무슨 소린지? 물론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봐봐라. 저기서는 0, 1, 2에 대해서 4분의 1, 2분의 1이었지만 여기서는 확률 변수가 어떻게 변해? 3, 5, 7 이렇게 변하고 거기서 2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변하니까 그래프가 뭔가 조금 이렇게 늘어진 느낌이긴 하지만 확률 변수에 묻어있는 확률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요거 받아들여져? 확률 변수에다 무슨 장난을 치더라도 확률 변수 변하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변하고 다 변하는데 안 변하는 게 뭐라고? 확률 값은 안 변해. 하지만 그래프는 또 변해. 묻어있는 확률이 안 변한다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확률 변수에 묻어있던 확률은 변하질 않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잘 들어봐. 여기서 이거를 갖다 정규분포로 연결을 해볼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연속 확률 변수들이 있어요. 정규분포를 따라가. 너는 정규분포를 따라가니까 종 모양의 곡선에서 평균이 m이고 시그마는 뭔지 모르지만 일단은 요런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각 확률 변수 확률 변수에 대해서 너네한테 묻어있는 확률 값들이 다 존재할 거 아니야, 지금. 맞지? 너네들마다 각각의 확률 값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특정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대답해, 돼, 안 돼? 되죠? 근데 내가 아까 표준 정규분포라는 건 뭐라 그랬냐면은 모양과 축이 정해져 있는 이쁜 녀석이라고 했거든. 평균은 0이고 표준 편차 및 분산은 1인 녀석이라 그랬잖아. 심지어 얘는 어떤 확률 변수까지의 확률 값을 다 구해 놓은 아주 착한 녀석이야. 잘 들어봐, 잘 들어봐.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요 확률 변수들을 갖다가 특정한 장난지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 얘를 갖다가 몇 배 하고 뭘 더해 가지고 확률 변수들을 막 변화시킬 건데, 기묘하게도 얘네들이 평균이 0이고 분산 및 표준 편차가 1이 되게끔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은 원래 요렇게 생겼던 정규분포 곡선을 따라가던 확률 변수들이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따라가는 확률 변수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돼 여기까지? 그리고 기본적인 일반적인 정규분포는 확률값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았다. 아까 경험해보니까. 근데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녀석들로 만들어버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그 확률값을 구하게끔 아까 표준 정규분포에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저걸 구하는 거나 이걸 구하는 거나 어떤 게 된다? 같은 게 된다. 왜? 확률 변수에 묻어있던 확률값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하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자, 확률 변수들이 연속 확률 변수가 쭈르륵 있어. 걔네 평균도 뭐 있고 분산 및 표준 편차도 있을 거고 정규분포 곡선도 제멋대로 있을 텐데, 그 애초에 확률 변수 x들에게 이상한 장난질을 쳐가지고 니네들이 평균 0, 분산 및 표준 편차가 1이 되게끔 만들 거야. 그러면 기존 정규분포 곡선이 있었을 텐데 걔네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서 쭉 와가지고 표준화된 표준 모델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표준화의 의의라고. 왜? 그건 누군가가 다 구해놨으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보던 문제 제시된 표를 보던 확률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또 구할 수 있는 근거는 뭔데? 표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가 여기 있는 녀석이 누구로 대칭되는지만 알면은 어차피 이거 확률이나 똑같으니까 똑같이 장난질을 하면 확률 변수에 묻어있던 확률은 확률 변수에다 무슨 장난질을 해도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거 이해돼? 이해돼? 되니? 그럼 우린 그 표준화하는 방법만 알면 돼. 어떤 확률 변수들이든지 그 녀석들의 평균을 0으로 만들고 분산 및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그 수식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걸 지금부터 할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겠니? 예. 좋아서. 증명은 너무 쉬우니까 바로 여러분들한테 때려 박을게. 자, 정리할게요. 표준화 정리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가. 너네는 평균이 m이고 분산 및 표준 편차가 이렇게 있는 녀석이야. 어리야. 이렇게 있는 녀석인데 다 지우고 갈게. 이쁘게 가자. 이쁘게 가자. 확률 변수 x가요, 연속 확률 변수라서 또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특이해서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르는 녀석이 있다 치자. 이렇게. 그러면 너는 지금 어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종 모양의 대칭 곡선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 평균 대칭이고요. 그다음에 그래프 모형은 얘에 따라서 달라지는 천차만별인 녀석인데,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장난질을 할 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펼쳐져 있는 모든 확률 변수들에게 동일하게 장난질을 할 거야. 곱하기 몇 배도 할 거고 뭐 더하기 빼기도 얼마 일정간을 해줘가지고 그런 장난질을 쭉 당했을 때 그 장난질 당한 뭐 몇 배 하고 뭐 한 녀석이 여전히 정규분포를 따르겠지만 평균이 0이고 분산 및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내가 만들 거라고. 그 장난질을 할 거라고. 왜? 그렇게 장난질 당한 확률 변수는 그래프가 내가 알고 있는 표준화 모델이 되는 그런 정규분포 곡선이고, 여기부터 일정 확률 변수까지 확률값은 이미 다 구해놨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로 마음 먹은 거라고. 다시 말해주면 확률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확률 변수에 묻은 확률은.
그럼 그 장난질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장난질을 좀 당하면은 그 확률 변수는 지금부터 Z라고 부릅니다. 표준화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Z라고 부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장난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장난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확률 변수 X에다가 무슨 장난을 치면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너한테다가 무슨 장난을 치면은 Z가 되느냐? X에다가 무슨 장난을 치면은 이런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어?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확률 변수에다가 그 녀석들의 평균 값을 빼주고요. 그럼 이 짓거리를 하는 즉시 확률 변수에다가 평균을 뺐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면 평균은 뭐가 돼? 0이 되겠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얘는 보정이 안 되니까 여기다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은 다시 확률 변수들의 x들의 표준 편차로 한번 나눠주시면 돼.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됩니다. 자, 보세요.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가요. 근데 얘가 평균이 4하고 표준 편차가 2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 녀석들의 평균이 뭐란 얘기야? 4란 얘기고 표준 편차가 2라는 얘기가 되겠지. 분산까지 해볼까? 분산 4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니들한테 지금 뭐 할 거야? 나는 너한테 지금 빼기 4 할 거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2로 이렇게 나눌 거야. 그럼 말하자면 얘는 확률 변수들에게 뭔 짓거리 한 거야? 2분의 1 x 빼기 2를 한 거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봐봐. 너한테다가 2분의 1 하고 빼기 2 하면은 얘의 평균은 어떻게 변해야 돼? 평균도 똑같이 2분의 1 하고 빼기 2 해야 되겠지? 그럼 얘한테 2분의 1 하고 빼기 2 하면 0 되는 거 맞나요? 자, 분산은 무슨 영향 받는다 그랬어? 배수의 제곱배 받는다 그랬지? 배수 2분의 1 했으니까 제곱하면은 4분의 1 간다는 얘기니까 1 되죠, 그쵸? 이거의 절대값 영향 받는 게 너였으니까 1 되는 거 확인되지, 그치? 이게 지금 표준화야. 표준화. 확률 변수에게 시그마분의 x-m을 하시면은 그게 표준화가 된다. 모든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들이 표준화 모델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델로 변해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모든 정규 분포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것도 편치는 않아. 표준 정규 분포를 통해서, 분포표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편치는 않은데 그래도 그나마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야. 모든 정규 분포를 다 계산할 수는 없잖아. 모든 정규 분포를 다 계산할 수 없으니까 모든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 모델로 변화를 시키는 마법의 공식을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 모델로 변화시키고 거기서 확률 값을 구하겠다가 되는 거야. 왜? 확률 변수에 묻어있는 확률 값은 변하지를 않기 때문인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아무도 안 되니? 되죠? 되죠. 이거 강의 올라갈 거니까 한 번씩 더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렵지, 오늘 확실히. 오늘 확실히 어렵지. 자, 마지막 설명하고 쌤이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해볼게. 아이고, 만만치가 않아. 얘들아, 한 번만 정리하자. 자, 확률 변수에서 이산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어요, 처음에. 이산 확률 변수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거랑 약간 독자적인 영역으로 연속 확률 변수가 출발을 했어요. 이산 확률 변수는 결국 최종장이 어디였냐면은요, 이항분포였어요. 이항분포.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항분포. 이항분포는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로 잡혔을 때, 확률 변수가 잡혔을 때 우리는 그걸 따라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시행 횟수와 각 시행의 확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의 최종장은 뭐였냐면 결국 정규분포였어요. 정규분포였어. 정규분포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연속 확률 변수가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데 확률값이 튀어나오게끔 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데 그 확률 밀도가 되게 특이한 녀석일 때였어, 그치? 가우시안 펑션이라고 불리는 그런 특이한 녀석일 때 우리는 그 녀석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여기는 평균 콤마 분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요. 정규분포에서 넘어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모든 정규분포의 확률값을 계산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이 표준 정규분포로 넘어갔단 말이야.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어떤 녀석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표준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건 맞는데 그 평균이 0이고 분산 및 표준 편차가 1인 모든 녀석들에 대한 얘기고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녀석들을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만들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된다? Z는 뭐분의 확률 변수 X들의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평균을 해주시면은 그게 표준화를 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지막 남은 연결고리는 뭐냐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간의 관계야. 이항분포도 정규분포가 될 수 있어요. 자, 봐봐. 이항분포는 뭐였냐면은 독립시행을 쫙 해. n번을.
그 중에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라 그랬잖아. 이해되니 여기까지? 야, 그럼 봐봐. 주사위를 100번 던지면은 그 안에서 6이 나오는 횟수를 갖다가 확률 변수를 잡으면은 확률 변수의 최소값이 뭐야? 0이지. 재수없으면 6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최대값은 100이잖아. 100번을 던졌는데 100번 다 6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맞지? 잘 봐. 근데 주사위를 100번 던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말고 주사위를 25조 번을 던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이게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값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잘 봐. 근데 여기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넘길 수 있거든. 선생님, 이항분포는 엄연히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 근데 이항분포의 시행 횟수가 무지하게 크다고 좀 얘기를 해볼게. 선생님 봐봐. 이항분포의 시행 횟수가 무지하게 커. 방금 말한 대로 주사위를 잘 들어봐. 주사위를 2조 번을 던졌다 치자. 이거 미쳐가지고. 미쳐가지고. 야, 그럼 분명히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확률 분포표가 작성이 가능하지. 그게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일 때니까. 그치? 잘 들어. 그러면 최소값이 뭐야? 주사위를 2조 번을 던졌는데 6이 나오는 횟수를 사건이라고 잡으면 재수 없으면 한 번도 6이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럴 확률도 존재해야 안 해? 분명히 존재하지. 그치? 그리고 단 한 번만 나올 확률도 존재해야 안 해? 하죠. 그쵸?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주사위 2조 번 던졌는데 2조 번이 다 6만 나왔어. 그건 조작인데 사실은. 어쨌든 그 확률도 존재하지? 그 확률도 1이지. 그치? 야, 확률값 다 더하면 1이지?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건 분명히 이산확률 변수야. 야, 이건 분명히 이산확률 변수인데 확률 변수가 2조 플러스 1개야. 그러면은 이게 연속 확률 변수랑 거의 진배 없어지는 거 아니냐? 맞지? 확률 변수가 2조 플러스 1개 쫙 있는 거나 뭔가 확률 변수를 갖다 기온, 온도, 뭐 습도 이런 걸로 잡아가지고 그걸 확률 변수를 쭉 늘어놓는 거라 거의 진배가 없잖아. 인정해! 빨리! 인정해! 야, 이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일지라도 확률 변수가 뒤질나게 많아지면은 그걸 뭘로 해석할 수 있다? 연속 확률 변수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연속 확률 변수 느낌이 나아진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 일단은. 여기까지 인정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고 이산 확률 변수지만, 너를 갖다가 확률 분포표를 갖다가 이용을 해가지고 확률 변수, 확률 질량 함수를 그려보면, 분명히 0번 나올 확률이 존재할 거 아니야. 야, 주사위 2조 번 던지는데 6이 딱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럴 확률이 있어, 없어? 있어. 분명히 있어. 아주 눈곱만 있지만 있다고. 반대로 주사위 2조 번 던졌는데 2조 번이 다 나와. 6이. 그럴 확률도 있어, 없어? 분명적으로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6분의 2조 번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왜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값이 가장 높은 거는 6분의 2조 번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된다? 가장 클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그치? 그럼 그 사이의 값들에 대해서는 6분의 2조보다 조금 한 번 더 적게 나올 확률, 한 번 더 적게 나올 확률, 이렇게 되면 확률값이 어떻게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쵸? 이해돼? 이렇게 줄어들게니까 확률 분포표를 갖다가 이 확률을 갖다가 이제 확률 질량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걸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근데 이걸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마치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에서 다뤘던 무엇과 흡사해진다 그래프가 정규 분포 곡선과 흡사해진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 분포로 해석을 할 수 있으려면은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다라는 게 배경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2조 번까지 갈 필요는 없고, 보통은 이렇게 얘기해요. NP 및 NQ, NQ는 1-P겠지? 가 5 이상이 되면은 이건 정규 분포로 연결을 시켜도 된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몰라도 된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정규 분포를,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넘겨서 생각할 수 있게 문제가 설계돼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잘 들으세요.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넘기고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넘기는 거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어떤 이항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정보도 입력하는 건 아셔야 돼. 왜? 정규 분포의 자리와 이항 분포의 자리는 채우는 게 달랐거든.
어떤 이산 확률 변수가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거나 NP 및 NQ가 5 이상을 만족해가지고 너를 정규 분포로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여기에 정규 분포의 규칙은 평균이 온다 그랬는데 여기 이항 분포에서 평균은 뭐였냐면은 NP였어요. 되십니까? 그 다음에 분산 및 표준 편차 구할 때는 NPQ였잖아, 그치? 그래서 표준 편차가 루트 NPQ고 분산이 NPQ였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NPQ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겠지. 이게 이제 이항 분포가 최종적으로 정규 분포로 넘어가는 과정이고 정규 분포로 넘어갔으면 다시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를 해가지고 진행을 한 다음에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확률 변수의 전부입니다. 결국은 누구였어? 결국은 우린 표준 정규 분포를 향해서 달려온 거였어. 이산 확률 변수부터 두르르 이항 분포 갔고 연속 확률 변수부터 정규 분포까지 가고 표준 정규 분포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항 분포도 정규 분포를 통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흘러간다라는 게 이 확률 변수 수업이었습니다. 정규 분포 아주 중요한 거예요. 30분 남았는데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 이걸 여러분들이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흐름을. 이산 확률 변수는 독자적으로 이항 분포까지 가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했던 거 왜?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는 최종장이 정규 분포 및 표준 정규 분포였는데 결국 그게 연결이 되더라는 거지. 되시겠어요? 이제 문제 풀어보자 이제. 여기부터 하면 되겠구나.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그게 지금 이게 사실 알고 전에 표준 정규 분포는 아니에요. 그냥 쌤이 뽑아온 거거든. 그냥 이걸로 대답해보자. 알겠지? 자, 지우고 한번 더 가볼게. 자, 확률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다음 확률을 구하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어쨌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종 모양의 대칭 곡선일 것이고요. 평균은 항상 0이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딴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모양도 정형화가 돼 있는 거야. 시그마 값이 1이니까. 문제에서 첫 번째 뭐 하라는 게 뭡니까? 마3부터 3이래. 자, 보세요. 마3부터 3이래. 그럼 우리가 요거를 바로 구할 수는 없지만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뭐가 나와 있기 때문에 0부터 어떤 확률 변수까지의 확률값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돼? 0부터 3.00까지의 확률값을 구한 다음에 뭐 하시면 되는 거야?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봐봐. 눈을 뜨고 탁치를 바라봐. 3.00까지의 값이 뭐야? 0.4987이지? 그거 2배 때리시면 되는 거야. 답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하세요. 알겠죠? 아, 돼? 안 돼? 대답 좀 해, 얘들아.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 2번으로 갈게. 2번은 뭐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래. 그럼 여기 마이너스 1을 찾아주는 건데요. 원하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쭉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일단은 무슨 값을 이용해야 되겠어? 0.5 정도는 이용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0.5에다가 이건 어떻게 구할 건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런 건 없잖아. 그럼 뭐 이용해야 되는 거야?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값에다가 그게 이거랑 같을 테니까 0부터 1까지의 확률값에다가 0.5 더하시면 되는 거겠지? 이래? 그럼 0부터 1까지가 어떻게 되는데? 1.00을 찾으면 되잖아. 뭐야? 3413이지? 3413에다 뭐 더하시면 된다고? 0.5 더하시면 된다고. 윤서 표준 정규 분포표 없어? 있어?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 없으면 못해요. 이거 없으면 못하지. 그럼 문제 풀 때 이거 쉽죠. 근데 보통 문제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주거든? 그린에는 아마 줄 거예요. 알구전은 없을 거야. 그럼 이거 보고 그냥 해. 알구전 안 해도 되잖아. 그린에 표준 정규 분포표 있죠? 한번 펴봐. 있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면 돼, 그냥. 그리는. 자, 3번에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6은 또 되게 특별한 숫자거든,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1.96이랑 2.58이 되게 특이한 수야. 특별한 수야. 왜냐면, 얘들아, 1.96까지의 확률 봐봐. 0.475지? 0.475 2배 해봐. 0.475, 2배 해봐. 0.95가 돼요. 그래서 95%가 되고요.
2.58 봐봐. 얘들아, 2.58까지의 확률 어떻게 돼? 0.495. 원래 0.495까지로 하는데? 그럼 이제 99%가 되거든? 2배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봐봐. 문제에서 역시나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종 모양의 곡선 회사가 0대칭이야, 지금. 근데 여기서 1.96 이상이거나, 1.96 이상이거나, 그럼 여기이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1.96 이하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절대값 부등식 풀어주시면. 보는 거 맞아? 지금 보는 거 맞아? 그럼 우리 뭐 하라고? 이거 구하는 얘기 맞아요? 근데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1.96인데 0부터 1.96까지가 몇이라 그랬어? 0.475라며. 그럼 2배 하면 몇이야? 0.95잖아. 그럼 이거 두 개는 뭐겠어? 0.05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라고. 합 1일 테니까 면적이. 이해되세요? 네. 너 되는 거 맞아? 네. 넘어갑시다. 자, 설명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확률면서 x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정리해볼게. x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65,5제곱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내가 뭘 조사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확률 변수들의 평균이 뭐고 65고 분산이 뭐고 25고 표준 편차가 5인 그런 녀석이고 너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어찌됐건 종 모양의 곡선 형태에서 축이 65다 이런 얘기야. 모양은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지어졌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봅시다. 뭐 구하래? 70부터 73까지를 구하래. 야, 그럼 여기가 65인데 70부터 73까지의 확률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넓이 구해야 되잖아. 맞아? 네. 구해 못 구해? 어떻게 구할 거야? 못 구한단 말이야. 그쵸. 못 구해요. 그래서 얘를 뭐 한다 지금부터? 표준화를 진행을 한다. 표준화를 진행을 하면 확률 변수 Z가 될 것이에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테니까. 잘 들어야 돼. 그러면 0, 1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확률 변수에 묻었던 확률 값은 변하지 않으니까 일단 너는 표준화를 진행하면 네가 표준화가 진행되면은 0이 되는 건 맞고 내가 궁금한 건 70이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표준화 진행을 하면. 또한 73이 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부터 뭐까지인 줄 알면 표준 정규분포를 통해 가지고 확률을 구하면 되거든. 지금부터. 왜? 70일 때 이 확률값이나 표준화를 진행해서 너일 때 확률값이나 어떠니까? 같으니까. 면적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자, 표준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65 빼고. 아니, 일단 뭘로 나눠야 돼? 표준 편차로 나눠야 돼, 그치? 그 다음에 평균을 빼주라 그랬지? 그럼 70부터 변하는 과정을 보자고. 너에다가 평균 빼주고 요걸로 나눠주라 이 얘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돼? 1.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야. 여기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표준정규분포상에서는. 이해되겠니? 그 다음에 73은요. 네가 73만 되면 되는 거니까 몇이야? 5분의 8이지? 1.6이지? 여기 1.6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구하기 위해서 표준정규분포상에 0부터 잘 들어. 0부터 1.6까지의 확률에서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겠지? 0부터 1.6 봐봐. 1.6은 뭡니까? 1.6 0이 되는 거니까 0.4452에서 자 얘는 0.4452에서 0.4452가 뭐야? 0부터 1.6까지 이거야. 거기서 뺀다. 뭐? 0부터 1까지를 뺀다. 0부터 1.00은 몇입니까? 0.3413이지? 요거 계산하시면 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표준화라고. 이해됐지?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63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 봐봐. 63이면 여기잖아요. 그쵸? 63 이상일 확률. 원래 정규분포 모델에서 이걸 구하래. 이렇게. 그런데 구할 수 없으니까 표준화 시켜서 어디에 대응되는지를 일단 찾아야 구하기를 할 거 아니야, 지금. 맞아? 몇이야? 0.3이라고? 어떻게 이게 0.4도 아니지, 임마. 여기가 0인데. 그래, 마이너스 0.4여야 되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는데? 바로 못 구해. 0부터 0.4를 구해. 그게 이거랑 넓이가 같을 테니까. 맞지? 0.4가 어떻게 되는데 0.4이 0.1554죠, 그쵸? 집중해! 여기가 0. 뭐라고? 1554야, 그치?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계산해? 그냥 0.5일 거 아니야, 그치? 다음 뭐 0.654. 뭐 맞아? 6554.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요. 표준정규분포 모델을 잘 쓸 수 있겠어요? 아주 신기하지 않아요? 안 신기한가? 나만 신기한가? 통계는 뭐 우리 지금 웬만한 통계 모델 큰 세 법칙에서 다 정규분포로 설명을 해요. 자, 이제 문제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적용해서 풀어보죠. 어떤 회사에서 하루에 1만 개의 과자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하는 과자의 무게는 정규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대놓고 정규분포 따른대요. 자, 정리 잘해야 돼. 7번 봐, 지금부터. 자, 이게 확률변수 x를 뭐라고 했어요, 쌤이 지금? 과자의 무게지. 과자의 무게를 갖다 확률변수로 잡았을 때 이 녀석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150,5의 제곱을 따라간다. 평균이 150g이고 분산 및 표준편차 값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이럴 때 무게가 145 이하인 과자는 불량품으로 판정된대. 자, 봐봐. 어쨌든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평균이 150이고요. 문제수 구하라는 게 145 이하는 불량품인데, 무게가 145 이하인 녀석들은 불량이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죄다 불량품이지? 네. 이해돼? 문제수 뭘 구하래? 몇 개의 불량품이 나오겠는지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불량품일 확률부터 구해보자고. 불량품일 확률 구할 거야. 나는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 값을 구할 거야. 이해돼? 자, 확률을 구하자. 그냥 못 구하니까 뭐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표준화를 해서 구할 거야. 알겠지? 자, 여기다가 표준화 모델을 안 적는다, 이제. 그냥 평균이 당연히 0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잘 봐, 얘들아. 표준 편차가 5잖아. 근데 평균에서 여기까지 표준 편차 몇 개 차이나? 1개 차이 나지? 뭐 5야? 1개 차이 나잖아. 표준 편차 1개 차이 나잖아. 표준 편차 1개당 그냥 정수 하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보고 뭐 구하란 얘기야? 일단 요 확률부터 구할 거란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 모델 보세요. 표 보세요. 이거 확률 구할 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0부터 1 구해야 되지? 이미 일단 0부터 1 구해야 될 거 아니야? 1 이거. 이용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0부터 1까지가 몇이야? 0.3413이래. 여기가 0.3413이래. 그럼 여기가 0.3413이잖아. 그럼 여기 구하려면 0.5에서 0.3413 빼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자, 그럼 빼면 몇이야? 1587이야? 좋았어. 0.1587이야. 잘 봐. 그래서 어쩌라고, 이 양반아.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라 그랬어? 불량품 개수를 구하려며. 근데 불량품일 확률이 이거잖아. 근데 물건을 하루에 몇 개 생산한대? 10,000개 생산하니까 여기다 10,000을 곱하시면 그게 불량품의 기대값이 되는 거지. 총 몇 개? 1587개의 불량과자가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넘어갑시다. 자, 어떤 시험의 성적이 평균이 50점이고 표준 편차가 4래요. 자, 보세요. 선생님 푸는 거. 지금 확률 변수가 성적이야. 잘 연결을 시켜야 돼. 정규분포를 따른다. 50,4의 제곱 이렇게 따라간다. 이때 수험생 500명 중에서야 500명 중에서 상위 100등에 들고 싶대. 그럼 상위 몇 %가 되겠다는 얘기야? 상위 20%가 되겠다는 얘기지? 잘 보세요. 잘 들어, 얘들아. 잘 들어야 돼. 성적 분포가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라가고 있고 평균이 50이야. 근데 내가 한 녀석을 딱 짚었을 때 그 녀석이 상위 20%여야 돼. 그렇단 얘기는 요 값이 0. 몇이 되는 2가 되는 이걸 찾아야 돼. 이게 뭐야? 상위 20%가 되기 위한 최저점이야. 요 점수 이상인 애들 확률이 0.2가 되는 거라고. 요거 받아들여져? 다시 말해서 50점부터 이 점수까지의 쭉 애들은 상위 50%가 되겠지? 이해돼? 결국 우리는 요걸 찾아야 된다는 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때가 이걸 찾는 게 그 점수가 되는 거야. 최소 커트라인이 되는 거라고. 알겠죠? 자, 봐봐. 그리고 이것도 막바로 못 구하니까 뭘로 간다? 표준화로 간다. 표준화해 주시면은
여기가 평균이 0이고 과연 네가 몇 점이 되는 데가 궁금한 거야. 표준화 모델에서 0.2가 되는 게 몇인데 물론 여기가 0.3일 테니까 우리는 0.3이 되는 그런 얘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빨리 그럼 확률값 0.3을 찾아. 표준정기분포표에서 0.3에 되게 근접만 해도 좋아요. 아 아니다. 여기 나와있다. 야 봐봐. 문제 봐봐. 0부터 0.84가 딱 0.3이래. 어? 0부터 0.84가 0.3. 여기가 뭐란 얘기야? 0.84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렇다고 해서 점수를 0.84점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 왜? 이게 원래 여기 있던 녀석이었잖아. 이거 되니? 이게 상위 20%의 커트라인 점수인데 그걸 표준화를 하니까 요게 0.84가 됐다는 얘기이므로 표준화하기 전으로 되돌려야 되는 거야. 그 점수를 갖다가 알파점이라고 했을 때 너를 갖다가 표준화를 거쳐서 0.84가 됐다라고 가셔야 되는 거라고. 알파에서 50점 빼주시고 4로 나눴더니 뭐가 됐다는 얘기야? 0.84라는 확률 변수가 됐다는 얘기라고. 4 곱해볼까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50은 몇입니까? 4, 8에 32, 4, 46이니까 3.36이지, 그치? 그다음 50점을 더하면 되는 거니까 알파는 뭐야? 53.36점이 상위 20%의 커트라인 점수였다 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겠어? 확률 계산을 통해서 되돌아가는 거야. 알겠죠? 답 맞나요? 넘어갑시다. P군의 A, B, C, D 과목의 점수와 전체 학생의 평균 표준 편차래. 뭐야? 과목 A, B, C, D에서 P군이 맞은 거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돼 있네. 이때 P군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과목, 이거는 다른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일단 걸을 수 있는 거는 평균보다 낮은 건 다 걸러야 되잖아. 근데 평균보다 다 낮네, 그치? 이런 바보 같은 자식 같으냐고. 그럼 잘 봐. 얘들아 잘 봐. 일단은 요거만 볼게요. 잘 봐. 요거만 볼게. 자. 왜? 뭐가? 아, 다 높네. 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 P구나. P구는 다 높아요, 그쵸?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높은 게 얼마나 되냐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자, 쌤이 지금 이거 A 과목만 볼 거예요. A 과목이 어쨌든 전체 평균이 몇이야? 70점이지? 맞아? 70점이고 지금 P군의 점수는 78점이래. P군의 점수는 78점이니까 그게 지금 요쯤 위치한다고 할 건데 그게 표준화를 시켰을 때 지금 이 A 과목의 표준 편차는 4잖아. 그치? 니들 이거 성적 내는 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는 이거 비슷한 거야. 잘 봐야 돼. 표준화 모델로 갔을 때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다 비교하면 되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어디가 평균으로부터 제일 높은지가 나온다고. 이게 뭐 표준 점수 이런 거잖아. 그럼 봐봐. 표준화 모델을 적용시켜버리면 평균이 0이 되고 이 78점이 어느 확률 변수로 변하는지를 알면 되는 거라고. 그럼 봐봐. 얘 표준화 시키면 평균을 빼. P군의 점수가 78점이고 여기 지금 70, 얘를 표준화 시키면 여기서 70을 빼야 되겠지? 그게 2지. 얘는 여기에 2가 해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평균과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2가 차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 이거 빨리 계산하려는 팁이 있지. 결국 이 짓거리는 표준화에 대한 짓거리니까 봐봐. 표준 편차가 4지. 표준 편차가 4니까 표준 편차 몇 개 차이나? 표준 편차 몇 개 차이? 2개 차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얘는 표준 편차 몇 개 차이나? 2분의 1개밖에 차이 안 나지, 그치? 표준 편차 6이니까. 얘는 표준 편차 몇 개 차이나? 1개 차이나. 얘는 몇 개 차이나? 1.5개 차이나, 그치? 그럼 상대적으로 제일 잘 본 게 뭐야? A 과목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시겠어요? 자, 드디어 이항분포 나왔습니다. 자, 이항분포에 주사위 720회나 던졌어. 웬 도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연결시킬 수 있음이 분명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1에 눈이 나오는 걸 잡았으니까 일단 이항분포를 따라가야 되죠.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라가. 어떻게 따라가? 720,6분의 1 따라가는 거 맞아요? 1이 나오는 사건을 잡았으니까 확률은 6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이게 시행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정규분포로 가보자 이거야. 이렇게 정규분포로. 근데 원래대로라면 니들 이거 정규분포로 연결 안 하고 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P 확률변수 X가 100 이상 130 이하를 구하려면은
100번 나올 확률, 101번 나올 확률, 102번 나올 확률, 그거 다 더해야 돼. 그거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못 구해. 정규분포로 넘길 생각해야 돼. 이렇게 터무니없는 걸 요구하면 정규분포로 넘길 생각해야 돼. 자, 그럼 봐봅시다. 정규분포 따르면은 NP부터 하면 몇입니까? 120. 컴마. NPQ 하면은 여기다 6분의 5 곱하면 되잖아. 100.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돼? NPQ잖아. 대답 좀 해. 네. 좋아서. 근데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 주사위를 720번이나 쳐던졌을 때 기대값은 120번이고 모델은 어차피 표준편차 10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구나. 근데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100회 이상 130번 130회 이하 이걸 구하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지금. 이거 구하래. 그럼 구해 못 구해 또? 뭐예요? 구해? 뭘 해야 구해? 표준화를 해야 구하는 거야. 그치? 자, 표준화하면은 평균은 0이 될 거고 쌤이 얘기했지만 표준 편차의 배수만큼 차이 나면 빠르게 옮길 수 있다. 표준 편차 몇 개? 2개 차이 나고 1개 차이 나니까 마이너스 2부터 1까지의 표준 모델에서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 뭐 구해야 돼? 0부터 1까지 한번 구하시고 0부터 2까지 구해가지고 더하면 되겠지? 0부터 1까지가 어떻게 돼? 3, 4, 1, 3. 0부터 2는 4, 4, 7, 7이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거 4, 7, 7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발로란트 프로세 아니 그거 아니고 야 로그 2의 상용 로그 2의 값이 뭐였지? 301 1.477 로그 3의 값이 이러면 비슷하지 않았어? 1477 그랬어? 비슷하네. 어쨌든 답은 뭐야? 그래서 0.4772 더하기 0.3413이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렇답니다. 넘어가 되겠지? 어느 회사 제품인 냉장고의 모터 10%가 무료 보증 기간 내에 고장이 생긴다고 하자! 마지막 문제네요. 모터 100개를 판매해드리면서 그중 5개 이상 15개 이하를 무료로 교환해줄 확률을 구하라.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아. 아우 참 벌써 짜증나지 그치? 자 다시 보자고. 모터 10%가 고장난대. 그러면 모터 100개를 판매했는데 5개 이상 15개 이하를 무료로 교환해야 된대잖아. 그치? 이 얘기는 뭐야? 무료 보증기간 내에 고장나는 게 5개 이상 15개 이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 뭔 소리야 이게? 어느 회사 제품의 냉장고의 모터의 10%가 무료 보증기간 내에 고장이 생긴대. 오케이. 이때 100개를 판매했을 때 5개 이상 15개 이하를 무료로 교환해 줄 확률. 그러니까 고장나는 게 5개 이상 15개 이하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봐봐. 이것도 뭘로 연결시켜야 돼? 일단은 이항분포로 연결시켜야 돼. 확률 변수 x를 고장품이라고 할게요. 고장품. 그럼 얘는 일단 이항분포를 따라가. 왜? 100개를 판매했으니까 시행을 100번 한 거야. 그리고 100개의 제품마다 무료 AS 기간 내에 고장날 확률이 10분의 1인 거잖아. 이렇게, 그치? 이해돼?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어? 근데 1차적으로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게 뭔데요? P 고장나는 제품이 5개 이상 15개 이하 요걸 구하라는 얘기야. 우리 보고 지금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독립시행이니까 5개가 나올 확률, 6개가 나올 확률, 15개까지 나올 확률을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로 다 계산할 거야? 미친 짓이란 말이야. 짜증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정규분포로 빼주는 거야. 확률을 요거는 구하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확률 정규분포로 넘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10, 여기다 10분의 9 곱하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이렇게 정규분포를 따를 거야. 아주 정규분포 딸깍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가 평균이 10이고 그리고 5부터 15까지 5부터 15까지가 그 무료 보증기간 내 교환을 확률 이걸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빡돌아 안 빡돌아? 빡돌아. 그러니까 표준화로 가자. 표준화로 이렇게 가가지고 0 한 다음에 자 이거는 좀 계산하기가 짜증나죠? 왜?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 게 딱 그
표준 편차의 배수만큼 안 나니까 표준화 해야 돼. 자, 이거 15부터 표준화 해보자. 15에서 평균 빼면은 5, 3분의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뭐야? 3분의 5잖아. 3분의 5면은 1.6666으로 가자. 1.66으로 가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 1.66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것만 구해가지고 2배 때리면 되겠잖아, 우리 지금? 빨리 표준정경분포표를 쳐다봐. 1.66을 보세요. 1.66을 보시면은 4515 2배 하면은 903 이렇게 되겠네. 틀렸어요. 틀렸어? 답이 90? 그거는 뭐 지금 알구전이랑 이거 표준정경분포의 괴리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0.905야. 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야? 5개 이상 15개 이하 보증 수리해줄 확률이 무려 90% 육박이 되는 거니까 수리기사들 무지하게 바쁜 거야, 지금. 됐나, 여기까지? 야, 이게 확률 분포예요. 오 마이 갓. 너 졸더니만, 실컷 졸더니만. 쉬워요.